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결국은 못 버티고 또 3200이 깨졌어요. 계속 이게 좀 불안했었던 상황인데, 왜냐면 특히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온다고, 실적 발표를 통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는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안 불안할 수 없죠. 저도 계속 불안하다, 좀 무섭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좀 내려놓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간밤에 그 나스닥에서도 보면은, 뭐 다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나스닥도 보면은 실적 발표를 놓고 좀 약간 갈리는 모습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네. 그 알파벳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통한 수익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얘네들이 투자하는 이제 BI, IB죠,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나 이런 소위 큰 손들, 걔들이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데,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컨센서스 얘기를 꺼내요. 컨센서스 얘기를 꺼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특히 증권사들 요즘 아주 심심하면 하는 게 컨센서스 하회를 했다. 최근에도 몇 종목들 보면은 컨센서스, 아니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안 맞는다, 자기들이 예상치보다는 안 맞는다 이러면서 막 매물 폭탄을 쏟아내고 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누르고 종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요즘은 또 써먹는 게 컨센서스예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영업이익 증가하고 매출 증가하는데 거기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기대치보다 못 미쳐, 그리고 매물 폭탄을 던져요.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치 못 미쳐,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이 3200을 깨기 위해서 연기금하고 외인들이 앞을 다퉈서 매도물을 내놨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하더니 여기가 3200의 굵은 선, 뭐 오전에 그냥 빠르게 3200을 부시고 내려가서 사실 3180도 깨질 뻔하다가 반등이 그래도 나와서 3181.47로 끝났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뺐어요. 보시면 되게 빠르게 뺐어요. 강한 매도로, 네, 매도 물량을 막 터트렸거든요. 외인들, 그 다음에 연기금이요, 오늘 오전에 아주 강하게 던졌어요. 연기금이야 뭐 이때다 싶어갖고 더 매도 내놨죠.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고, 사실 금융투자도 오전에 좀 매도 우위가 더 많긴 했어요. 이거보단 더 많이 매도 우위가 있었는데,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면서도 조금 눈치를 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인들하고 연기금이 신나게 매도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투신 뭐 천 몇백억, 2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뭐 4천억 넘게 매도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기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게 비차익 거래나 이런 건데,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면 매도 자체, 순매도 말고요, 순매수 말고 매도 자체를 보시면 급격하게 매도가 증가를 했죠. 그쵸? 매수도 뭐 물론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매도가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이 이유가 3200이라는 의미 있는 포인트가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프로그램성 그 설정된 매도물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 많이 나온 거고, 연기금 물론 오전에 막 냅다 팔아대고 있었어요. 엄청 팔았는데 얘들도 더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이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매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3180까지 깨지니까 밴드 하단에 너무 내려간다 싶어갖고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매수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외인들 같은 경우 오늘 뭐 순매도 6천억이 넘죠. 많이 팔았어요. 자, 오늘 방어는 이제 개인들이 했는데, 개인들 보면 뭐 12조, 거의 13조 가까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간만에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개인들이 좀 떠받쳐 주긴 했지만 어쨌든 역부족이었어요. 왜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당장 다음 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장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장이었어요. 하락한 종목도 상당히 좀 많고 어려운 장이었고, 자, 이런 장세였습니다. 자 이제 슬슬 기관들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하기 시작하죠.
네,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들도 공매도할 준비를 하는데 그냥 공매도하면 욕먹으니까 이제 공매도할 근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가치주 강세는 더 뚜렷해질 거다. 가치주 당장 실적이 나오는. 자, 근데 실적도 이제 속도가 있어요. 2분기에 실적 나올 거, 3분기에 실적 나오는데 4분기에 나올 때 실적 발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뭐 실적 발표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성장주고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으로 가는 게 가치주인데 가치주에 대해서 좀 더 강세가 또렷해질 거다. 성장주는 약간 부진할 거다.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미래의 기술 중에 뭐가 있나요? 가장 큰 게 뭐 자동차 업계가 요즘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반도체,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에서는 배터리 쪽도 그렇고 약간 개발, R&D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도 이런 데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얘네들이 공매도를 퍼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 네. 가치주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얘는 공매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공매도 나올 겁니다. 왜?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하면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개인 매수세에 대한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뭐 성장주도 공매도, 가치주도 공매도, 그러면 뭐 다 공매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기관이나 외인들은 공매도 재개되는 순간 공매도 물량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뭐 한 2-3일 정도는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 저가 매수는 뭘로 가느냐? 가치주로 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하락을 시킨 다음에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면 나오겠지만 가치, 뭐 철강도 그렇고 이제 경기 회복에 영향을 받는 데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시면 저가 매수 기회로 하면서 중단기적으로도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건 나오네요. 이제 유튜브,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유튜브 광고 수익 증가로 예상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요. 차익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게 벌어지는데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키움 팀장이었다 일로 옮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같은 사람 같은데 옮기고 나서 약간 말하는 게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좀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이미 기대했다. 예상 상회하는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와봐야 그냥 차익 실현밖에 안 나온다. 만약에 이게 올리려면 엄청나게 상회하는 결과를 내놔야 된다. 네, 아주 큰 폭으로 상회를 해야지 상승하지. 안 그러면 무조건 매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공매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물론 차익 실현도 하겠지만 공매도도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공매도를 위한 분위기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아마 매도물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방어적으로 보시고 대신 실적 개선이 빠른 거예요. 이게 아까 보면은 여기서 얘기한 가치주입니다.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속도가 빠르게 가야 돼요. 지금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를 빠르게 나오는 그런 쪽 중심으로 이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을 이제 봐야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들은 사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증권사 유튜브 요즘 많죠. 증권사 유튜브 많고 거기 나와갖고 추천주도 하고 뭐 섹터 분석도 하고 막 애널리스트도 나오고 연구원이라고 하면서 나오지만 트레이더들도 가끔 나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뭐가 어찌됐건 간에 증권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증권사에 있는 사람이고 개인들의 어떤 자금을 주식시장에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들도 실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쁜 얘기 해갖고 개인들이 이제 주식 안 해 그러고 개인들의 대기자금이 쫙 빠져나가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를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100%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큰 그림의 힌트는 주거든요. 예.
큰 그림의 힌트는 주기 때문에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느냐,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쓰는 전략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이용을 해야 돼요. 싸우려고 드시면 안 돼요. 자금력 때문에 싸워서 못 이깁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예탁 자금이 많고 오늘처럼 뭐 10몇 조씩 매수를 한다 그래도 집합적으로 모여갖고 특정 업종이나 특정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다 퍼져 있잖아요. 힘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금융기관은 한 방에 크게 이렇게 매수든 매도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기금이 문제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연기금으로 인해서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종목이 불필요하게 뭐 조정을 받거나, 왜? 종목 상황이나 기업 상황에 분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얼마나 편해요. 나 비중 줄일래 그러고 그냥 딱 팔기만 해요. 상황에 상관없이. 반등을 할 때는 좀 냅뒀다가,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반등 시점에 매물들을 살짝 걷어놔주면 주가가 잘 반등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매도를 하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를 안정적으로 놓으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해야 되는 의무인데, 연기금은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진행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 마인드도 없고 그런 뭐 윤리적인 거나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매도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보면 반등 추세에서 연기금 매도, 그냥 악성 매도죠. 악성 매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또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하는데 매수의 근거가 되는 거. 그냥 사서는 또 근거 없이 그냥 매수만 하면요, 대형 이 주체들은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감사받을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들의 전략과 근거, 이거를 잘 분석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런 대형 투자자들은 싸우지 마시고 그들이 가는 전략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근데 무슨 얘기하죠? 철강, 디스플레이, 운송 에너지는 여전히 주가 급등이나 우려가 있지만 밸류에이션에서 뭐 괜찮다. 자, 뭐냐? 철강, 디스플레이, 운송도 공매도 나오겠죠. 얘기한 이상 개인 매수사 들어올 때 공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매매할 때 많이 쓰는 건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증권사 추천하거나 증권사가 얘기하는 종목이, 물론 증권사가 얘기하고 나면 심지어는 애널리스트 그 소속된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올 때도 있죠. 그 증권사에서 추천한다 뭐 이러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 뭐 매수 의견에 주가를 몇 퍼센트 올린다, 목표 주가 올린다 얘기해놓고 그날 거기서 매도분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열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당연해요. 얘들은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대형 플레이어들일수록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와야지 자기 물량을 갖다가 매도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뭐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거래량 얼마 안 되는, 코스피 내에도 거래량 얼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우선주에도 그런 게 있고,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 특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기관 투자가 별로 없는 이유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얘네들 물량을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주식이 아무리 좋고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코스피에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오는 데서도 자기들이 매도물을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당장 개인들 매수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매도를 합니다. 강하게 매도해서 주가를 떨고요. 결국은 힘에 밀려서 떨어지게 해놔요. 그러고 나서 수익 실현했잖아요. 이익도 받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합니다. 그 타임은 보셔야 돼요. 강하게 찍어 내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 그때부터가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향해서 차근히 가는 케이스예요. 물론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고 물결치면서 가겠죠. 네, 그걸 잘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세요. 그러면 공매도라는 게 나올 텐데 보시면서 강하게 매도 나오다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 그때는 막 이거 지금 사면 된대, 그 주식 셰프가 이렇게 사면 된대, 이거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러지 마시고요. 소문난데 먹을 거 없다고, 소문난데 먹을 거 없다고 이 얘기 퍼지고 개인들이 또 매수가 몰리면 기관에도 또 팔아요. 또 눌러요. 걔네들 급할 거 없거든요. 그런 거 딱 보이시면 차근히 조용히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 제 그 채널에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특히 뭐 어디 이런 사이트 같은데 그런 거 많으신데, 평단가 같은 거 서로 물어보지 마시고 평단가 공개하지 마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관이나 이런 트레이더 애들이요, 심리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세력들도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아, 저 정도에 물려 있구나. 조금 흔들면 되겠네. 이 사람들 지금 평단가가 이거야.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이제 누르거나 조금 이런 상태에서 살짝 올려주면 추가 매수 들어오겠는데 추매한 다음에 거기다 팔아야지. 이런 전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공개적인 데서 안 나누시는 게 좋고, 저희 오래 투자한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저희 같이 오래 한 사람들도요, 지인들 만나도 평단가나 그다음에 수량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서로. 왜냐면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는 특히 더더욱 안 하고요. 대형 종목들, 덩치 큰 것들은 뭐 영향이 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감안하는 거, 그 매물대나 지지대, 저항대, 이런 걸 갖다 계산해낼 때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이용한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성장주는 부진하고 가치주는 강세를 보인다. 자, 성장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가치주도 공매도가 나오지만 찍은 다음에 저가 매수로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장세를 가속화시킨 촉매제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제한적이지 않죠. 공매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참았는데, 외인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제한적인가요? 분명히 공매도 몰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제한적이라고 해야지 공매도가 강할 거다. 그러면 개인 중에 누가 이걸 매수하려고 그러겠어요? 매수세 안 들어오겠죠. 지들도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데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 팔잖아요.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10조 넘게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 공매도 또 치겠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근데 공매도에서 떨어지면은 분명히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러면서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자, 종목별로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해요. 자, 종목별로 차이를 보겠다는 거죠. 자, 종목별로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어느 종목이 되든 어느 업종이 되든 얘네들이 여기선 괜찮다고 하지만 이 업종마저도 만약에 큰 폭으로 공매도나 이런 것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래도 이 얘기 할 겁니다.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이 그랬다. 개별 종목이 문제 때문에 이랬다. 그 레포트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밑바닥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이 말은 맞아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 중에 기간의 수급 밸류에이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대차 잔고 늘어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차라는 게 서로 기관들끼리 빌리고 받는 건데,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거는 공매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차 잔고, 그 다음에 기관이 그동안 상승에 밑단부터 많이 매수를 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려고 포지션 잡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자, 공매도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상태에서 급등한 상태에서, 그럼 얘네들 이익이죠. 기관 물량 공매도까지 재개가 되면 공매도를 치면서 이 자기들이 갖고 밑에서 샀던 주식들에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에 나설 거예요. 그러면은 매물이 배로 나오겠죠. 차익 실현이니까 어차피 돈은 벌 거예요. 그걸로 계속 찍어, 그냥 위에다 걸어놓고 매수가 올라오면 팔지, 이게 아니라 매수 호가에다가 막 던질 거예요. 그냥 아래로. 그리고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겠죠. 이런 전략을 한동안 쓸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매집을 하면서 올라온 게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FOMC 성명도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공매도 재개하는데 FOMC까지 나와요. 이 거리를 갖고 물거먹을 수도 있겠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단어 하나만 나오면 이제 꼬투리 잡아서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충격에 좀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급등을 안 하고 조정받는 종목들은 공매도 때 조금 타격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철이나 조선 쪽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들 내일 모레 이틀 남았죠.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공매도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이런 쪽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 수익 상태시면 일부는 수익 확정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대응하시는 그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좀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갑니다. SK케미칼, 뭐 SK케미칼은 오늘도 연기금만 했어요. 다 구경만 하고 연기금 혼자서 논 날인데, 뭐 개인들 지금 늘어났죠. 이게 왜 늘어났냐면 오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장중에 29만 원을 쫙 돌파 올라갔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29만 5천원까지 돌파하면서 갔는데 이런 모습은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깨졌잖아요. 28만 5천원까지 깨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한옥가긴 하지만 이런 모습은 좀 좋지는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 때 가야지 괜히 에너지 소비해갖고 올라갔다가 자 29만원 거드릴게요. 어디 갔어? 자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도물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보시면 얘가 오늘 시초가요. 여기서부터 쭉 29만원 찍어 올라가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단타. 네, 단타까지 들어온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죠. 거래량을 이때 얼마 3일 동안 줄이면서 얼마나 이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근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8만 5천원 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28만 5천원이라는 데를 깨버렸어요. 거래량이 늘고. 자, 오늘 사실은 그래도 좋은 거는 금융투자나 뭐 투신이나 저렇게 29만원 깨졌는데 여기서 매물들이 확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조용하던 애가 갑자기 천 던졌죠. 여기도 더 늘렸죠.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건 연기금이 늘리지 않았어요. 근데 외인들마저도 더 매도가 나왔잖아요.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치고받고 했는데 굳이 뭐 지금 여기 뉴스 나온 것도 없는데 괜히 여기 와갖고 29만원 건드리니까 뭐 단타들 그 검색식 있잖아요. 거기 딱 걸렸던 거죠. 뭐 그러면서 나왔던 건데 이런 모습은 좀 좋지는 않아요. 다행인 건 연기금 계속 매수세 유지해주고 있고, 네, 외인들 오늘 매도가 나온 만큼 또 매수를 해준 덕분에 그나마 이게 오늘 주가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받지는 않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건드리는 것보다는 차근히 28만 5천원 거놓을게요. 28만 5천원을 의미 있는 자리를 갖다가 지집 잡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매도 재개되더라도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급등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숨고르기 하고 오히려 올라가면서 살짝 숨고르기 하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게 28만 5천원에서 이번 주 지지하면서 끝내줘야 다음 주 공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도 28만원에서 버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목표는 29만원을 살짝 터치하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저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틀 남았는데 28만 5천원은 회복을 하고 이번 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28만원에서 방어라인을 짤 수가 있거든요. 방어라인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더 단단하죠. 그래서 어느 며칠 이제 공매도 물량 소화해야 그 다음에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봤는데 오늘 반도체 제품주들도 조금 어렵긴 했어요. 오늘 상황이 어렵고 했는데 걔네들도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자 쪽도 그렇고 네,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나스닥 쪽에서도 기술주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82,000원을 지지하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얘는 지금 그 신용도 그렇고 대차도 많은 상태라 사실 공매도 타겟이 좀 될 수 있는 상태라서 82,000원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82,000원 지지하고 82,500원까지라도 반등을 시켜놔야 82,000원에서 1차 그 저항선을 지지선을 만들면서 공매도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82,000원 지켜내는지 이번 주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는 사실 기관들이나 외인들 막 퍼부어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연기금마저도 좀 늘리고 있는 상태고 오늘 근데 사실 연기금이나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더 늘어난 거라서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수가 320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3150을 하단으로 놓고 또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늘보다는 조금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좀 조정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S건설
GS건설들이 이제 GS건설도 그동안 참 부담스러웠는데 약간 조정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이 조정을 봤는데 그래도 뭐 5일선이긴 하지만 이평선에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47만원 정도 지지받는지 좀 보면 좋은데 내일도 지수가 조정 받는다 그러면 이거 뭐죠 이게? 확인? 네. 꺼지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차트가 멈췄어요. 아, 괜히 눌렀네? 차트가 멈춰버렸어요. 움직이지도 않네. 야, 저거 제조해야 한다 놓고 이걸 다운시켜버리면 어떡하나요? 미래에스 대우가 하던가 HTS에서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리부팅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리부팅을 했습니다. 참 황당하네요. 네. 아무튼 지금 조정폭이 나오는데 내일도 만약 지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특히에 보면은 오늘 연기금 매도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했고 투신도 뭐 마찬가지로 좀 같이 매도를 한 상태에서 외인들까지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많이 커플링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 쪽에 나오는 매도 물량만큼 얘들도 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매수는 좀 준 상태에서 매도 우위로 여전히 좀 압박은 좀 더 있는 상태예요. 얘는 보면 그래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지수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뭐 46,500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고점 자체가 지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 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단기로는 큰 폭으로 수익 내기보다는 작게 적은 규모로 작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장기로 보시면 올해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해외 사업도 그렇고 괜찮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분기가 전년보다 17.6% 줄어들었고 매출은 영업이익은 3.5% 늘었네요. 네, 이런 상태로 됐는데 아마 뭐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하회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물량이 더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벌고 있으니까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L건설 옛날 이제 대림인데 뭐 DL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보시면 기관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매도. 네. 그리고 뭐 매수 조금 하긴 하는데 보험이야 뭐 거의 신경 안 쓰니까 기관 참여가 별로 없고 자 오늘 보세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는 많이 하긴 했어요. 딴 때 이때 비하면은 제일 많죠. 많이 털었는데 보면은 뭐 JP모건은 많이 털었어요. 근데 자 매수 보시면 거의 뭐 없고 얘들도 보면 외인들이 그렇게까지 뭐 그나마 기관보다는 개입을 많이 하지만 외인들도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들끼리 노는데요. 여기 DL건설. 근데 DL건설 같은 경우도 뭐 1Q는 조금 주춤하지만 2Q부터는 2분기죠. 네. 조금 이제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순이익이 1,493억. 네. 이렇게 상태고. 그래서 토목도 그렇고 뭐 얘네들 보면은 신규 수주 규모도 그렇고 얘네 도시정비 사업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걸로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제가 보기엔 평가나 뭐 여러가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을 하는 게 그래서 35,000원 36,000원인가 여기 36,000원의 지지라인을 형성하는지 좀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네 심리가 내일 지수가 빠지면 개인 심리도 조금 움직이니까 또 외인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오늘처럼 소폭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5,000 얼마였죠? 800원 정도 지지라인으로 삼아서 36,000원에서 35,800원 여기 지지를 보시면서 이쪽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7,000원 하단 36,800원이나 900원 정도 거기까지 짧게 보시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4만원까지도 쭉 상승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이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단기로 하실 분들은 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오늘도 뭐 케미칼 조금 속상하실 수 있는데 케미칼은 28만 5천원만 뭐 회복하면 돼요. 네. 이번 주는 그렇게 가서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 살짝 29만원 부근까지 터치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